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남편은 35, 저는 29이고요. 같은 회사 사내 커플입니다. 남편은 형제 많은 집에 늦둥이 막내인데 시누이 큰 누나가 50이 넘으셨습니다. 일찍 결혼한 시어머니가 있다면 나이 차이가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남편도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물론 저는 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큰 시누가 우리 회사 근처에 일부러 온 김에 얼굴이나 보자고 하셔서 퇴근 후에 셋이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 내내 저한테 지적하고 훈계하는 분위기였고요. 남편이 누나 그만 좀 하라고 하네도 자기 할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저 잡으려고 나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저에 대한 불만 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간섭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집 대소사를 너희 형님, 그러니까 너한테는 윗동서겠지. 아무튼 너희 형님이 여태까지 다 챙겼다. 우리 집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 미리리 다 챙기고 너희 남편한테도 참 잘했어. 그래서 너희 형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네가 해야 하니 자주 연락하고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안부도 물으면서 챙겨라. 너나 윗동서 다 회사 다니니 퇴근 시간에 비슷할 거 아니냐? 네가 먼저 공손하게 안부를 여쭙고 약속을 잡아서 식사를 하든지 대접하고 해. 솔직히 말하자면 너네 윗동서가 너한테 서운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진작 눈치채고 잘했으면 좋았잖아. 이제부터라도 자주 연락하고 왕래해라. 그리고 나한테 안부 전화는 필요 없다. 너도 멍어씨 집안 세 사람 됐으니 집안 모임도 이제 너희 집에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서 하기엔 나도 이제 힘들어. 하시면서 기타 등등 선심을 쓰듯 가르침을 주듯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고요. 진짜 어이가 없으니까 말문이 콱 막혀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말이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윗동서가 시댁에 잘하면 시댁 식구들이 고마워하고 윗동서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혜택이 온 게 1도 없는데 솔직히 제가 왜 고마워해야 하죠? 저 대신 혼자 일꾼 노릇 해줘서요? 그리고 윗동서는 왜 저한테 서운해할까요? 결혼 10년 넘게 당연한 듯 일 시키는 자기 남편이랑 시누이한테 서운한 게 아니고 저한테 서운하다는 게 이해가 가시는 점. 게다가 왜 자기가 저한테 안부 전화를 못 받아서 서운해하죠? 몇 번 보니 그럴 사람이긴 하더군요. 좋게 말하면 활달하고 에너지 넘치는 거고 까놓고 말하면 눈치가 없고 푼숙히 다분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더라고요. 모른 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가 이렇게 하는 건 동서사이 이간질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이야기해주시는 부분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건 서로 상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예방적으로 따라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형님 윗동서가 저한테 전화 안 해도 된다. 전화하면 차단할 거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니 큰 시누이가 네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될 며느리로서의 도리이자 아랫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야. 이러면서 훈계질을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화내면서 말하더군요. 아, 그만 좀 해. 여태 우리가 알아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도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체형까지 챙기려고 하면 당황스럽지. 그런 돌이 우린 알지도 못하는데 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적 끌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남편이 일어나니 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그냥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시누이 말을 듣느라 밥도 거의 못 먹어서 집에 와서 족발을 시켜 먹었네요. 남편이 소주를 들이키면서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우리 집에 잘한 건 맞는데 형이 보수적이라 하도 닥달을 해서 그런 게 큰데 보상심이라 너한테 간 것 같다고요. 그리고 형도 자기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내 선에서 잘났더니 누나한테 가서 말한 것 같다네요. 그래서 누나가 막무가내로 쳐들어온 것 같다고 자기도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대요. 시키는 대로 할 생각도 없지만 이 상황이 진짜 기가 막혀서 글을 올려봅니다. 시가가 이상한가요? 제가 대바라진 건가요? 저 시가 왕래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거죠? 결혼한 지 2달 남짓이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후기. 결국 시댁 쪽하고는 대판 싸우고 영 끊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이 막아주겠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지 제가 결국 못 참고 할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신우이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나서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형님, 딸뻘 올케한테 뭐하는 행동이세요? 형님도 딸이 있으시잖아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20살 이상 차이 나는 신우랑 형님이 딸한테 고마워하라 하고 딸 집에서 제사하고 모임하고 윗동서한테도 안부 인사하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형님 딸이 그렇게 시댁에 희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나요? 그러면 딸한테 그렇게 도리 가르치세요. 저는 싫고 저희 부모님도 원하는 바가 아니셔서요. 그리고 그 형님이 시댁에 잘하신 건 제가 고마워할 게 아니고 아주버님 형님, 저희 남편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이 잘하신 건 제가 아닌데 왜 제가 고마워해야 하나요? 저는 제 도리만 할 거고 집안 대소사는 남편이랑 상의해주세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분해서 남편한테 울면서 다음 달에 혼인신고하기로 한 거 못한다고 여기서 또 나한테 쓸데없는 도리 운운하면 정말 갈라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남편이 시댁 가서 대판 싸우고 단판 찍고 이제 영 끊고 살기로 했대요. 정말 갑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갑질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이제 결혼 2달 된 저인데 저런 소리 들어야 하나요? 정말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려고요. 다시는 시댁 식구들하고 연락 안 하려고 합니다. 댓글. 우리 시댁이 그래요. 본인이 시댁의 노예처럼 일하고 전 안 하니 저를 원망하더군요. 여자의 작은 여자, 전 신랑 정신교육부터 제대로 했습니다. 너희 집 대소사 여태까지 형님이 한 거 난 고맙지 않다. 난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너희 이씨 집안 식구들이다.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니 그렇대요. 난 형님과 둘이서 대소사 결정할 생각이 없고 네가 네 형들과 주관하면 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욕도 엄청나게 먹고 나 때문에 형제관계 보니 안 보니 하다가 결혼 10년차 되니 이제 첫째 아주버님이 형님 눈치를 보며 조금씩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10년 동안 꿋꿋하게 제 방패막이가 되어줬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할 소리를 하세요. 형님에게도 대놓고 말씀하시고요. 나쁜 년 되는 게 속이 편합니다. 댓글이. 그래도 남편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어 다행이네요. 순이가 쓴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형님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은 남편의 가족들이지 순이가 아니죠. 그리고 형님은 그동안 고생한 거 보답받고 싶고 자기 혼자 하던 일을 동서랑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혼자 하던 일의 양을 줄여야지 방향이 잘못되었네요. 2번째 사연. 국도가 아까워서 한 개로 나눠 먹으려고 하는 얘랑 엄마. 새엄마라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3년째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이번에 예비시댁에 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제가 예민한 것인지도 궁금해서 혼자 마음앓이 하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기만 하고 글을 올려보는 건 처음이네요. 참고로 시어머니는 새어머니고요. 얘랑이 1살 때부터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줄 알았는데 몇 번 뵙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얘랑이가 존댓말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심적으로 편하게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얘랑이가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은 외식을 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는데 저는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다고 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계속하여 너무 말랐다고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장실에 있었는데 주방에서 국 드시면서 오빠한테 조금만 먹으면 국 한 그릇으로 나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국 한 그릇 드시면서 나눠 가지라고 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찌개 같은 건 다 같이 고기 먹으면서 곁들여 떠먹는 경우는 있어도 밥 먹으며 먹는 국그릇은 같이 떠먹는 경우가 드물죠. 저는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이 얘기가 멀리서 들리면서부터 더 가기 싫어졌습니다. 계속 오라고 성화라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진짜 국 한 그릇만 있네요. 뒤늦게 식탁에 앉았더니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식사 먼저 하고 있었고요. 사람이 2명이니 밥그릇은 2개, 수저 2개인데 국그릇은 1개만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식사는 다 하셨는데 맞은편에 앉아서 쳐다보시고는 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고개 숙이고 힘없이 국그릇을 보다가 제 허벅지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내 밥은? 이랬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자기는 국 안 먹는다고 저보고 먹으래요. 반찬은 김치랑 김밖에 없었는데요. 그럴 경우 친엄마 여자친구 국 한 그릇 떠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새아들이고 눈치 주니까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래서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얼마나 중간 입장에서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니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요. 집 가면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밖에 나와서 이런 대접받는 줄 꿈에나 알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마다 들고요. 어머님, 저도 꼭 한 그릇 더 떠주세요 라고 예쁘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놓고 밥 주기 싫다, 텃세하는 것 같아서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셨고 그때도 그렇게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배부르고 속이 안 좋아서 저녁 안 먹는다고 한 사람을 기꺼이 밥 먹으라고 앉으라고 해놓고 일부러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요. 저도 처음엔 정말 잘하려고 했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고 예비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어린 저한테는 처음이니 너무 떨렸어요. 어디 백화점이 제일 싱싱하고 신선한지 과일 맛있는지 알아보고 과일 바구니 준비하고 꽃 바구니는 제가 꽃 클래스에 듣던 곳에서 직접 제가 꽃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링같이 제작해서 만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땐 어머님 아버님 홍삼 세트에 어린 조카들 키 크라고 홍이 장군까지 용돈도 주고요. 남자친구가 전염병 때 1년 반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힘들었는데 갈 때마다 막 일 끝나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게 몇 시간 운전해서 온 아들 얘 시키려고 하고 같이 사는 둘째 친아들 시키면 될 일을 큰아들 시키려고 하는 것도 좀 짜증이 났습니다. 반찬 조금 해주는 것도 생색내면서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같이 갔을 때 100만 원짜리 수표 남자친구한테 주면서 오빠가 줬다고 하라고 하고 줬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고수익자고 사실 제가 돈은 더 많이 벌어요. 남친 부모님은 모르시고요. 나이 많으시고 시골분이라 모르세요. 돈 많이 번다고 하면 계속 용돈 달라 뭐 사달라고 끝도 없다고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줬다고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얘기할 때 보니 또 용돈 한 번 안 주고 반찬 가져간다, 김치 담가달라 한다 하시는 거 보니 돈 100만 원 받으신 것도 까먹으신 것인지 매번 갈 때마다 뭐 사달라, 뭐 고장났다 해서 사드리는 것도 돈의 일부인 거는 생각 안 하시는지 그리고 밥 먹기 전에도 씻으러 들어가는데 처음에 뜨신물 나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찬물만 나오는 겁니다. 안방에서 보일러 끄신 듯 하더라고요. 첫날에도 저희 방 쪽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춥게 잤네요. 대놓고 티는 안 내시는 듯 하면서도 ปุ๊ 주시는 게 있습니다. 얘랑이 칫솔 안 가져와서 이번에도 저번에도 그럼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라고 했더니 그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온 날 제가 밤 9시에 머리 감아서 말려야 하는데 머리 다 젖어서 추운 겨울에 못 자는데 드라이기 빌려달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오빠 하나 믿고 여기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시골까지 차 타고 4시간 운전해서 온 건데 물론 운전은 오빠가 하지만 이거 하나 안 빌려주면 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얘기하니 그제야 빌리러 가고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쌓이고 누적되다 보니 새엄마는 새엄마인가 보다 하며 우리 얘랑 너무 가엽고 마음이 아프네요. 남친 엄마 행동 제가 볼 때는 교묘하게 돌려가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민한 거 아니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처음엔 남자친구한테까지 화나서 화를 냈다가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도 불쌍해서 화를 멈추면서 남자친구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상황 자체가 오빠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저까지 화내버리면 오빠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사나요? 오빠 인생도 가여워서요. 저 그리고 우울증 있다가 최근에 다 치유되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집에서 나오고 싶은 의지는 있어도 못 나가는 저를 주말마다 단풍 구경, 바다 구경 시켜주고 치유시켜주는 자상하고 건강한 취미를 가졌고 저에게 다 져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도 가족복이 없지만 남자친구도 가족복이 없는 게 가엽네요. 후기. 거의 모든 분들이 제 편이 아닌 한 소리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새엄마가 가엽다는 글까지 보았네요. 생각해보니 저에게 새엄마라는 편견이 있었다는 생각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듭니다. 국사번도 사실 제가 안 먹는다 한 거 맞고요. 그런 거에 생모 우는한 게 좀 오버스러웠네요. 남친을 가엽게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성향까지는 생각을 깊게 안 했어요. 단지 살아온 배경 때문에 새엄마 눈치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자기 주장을 못 피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향이 맞긴 하네요. 식당 같은 곳에서도 컴플레인도 거의 제가 다 하니까요.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 생각을 곱씹어 하게 된 날들이었습니다. 자꾸 새엄마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그냥 시어머니로서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간질하는 며느리가 아닌 오작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뼈저리게 알게 되었네요. 모두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 그건 남자친구가 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엄마 시키고 본인은 주방이라 손까딱 안 하는 남자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자기 집인데 국도 자기 손으로 못 드나 하면서 읽었는데 뒤 내용까지 보니 님 남자친구는 그 집 자체가 자기 집 같이 안 느껴지나 봐요. 칫솔이 없으면 엄마한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님 주면 되죠. 자기 본 거잖아요. 자기 집 같지 않아서 뭘 찾고 뒤지고 만지고가 안 되는 게 아니랬지. 그리고 친엄마라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라도 더 아픈 손가락만 챙기는 엄마들 있습니다. 한 자식한테는 받기만 하고 다른 자식한테는 주기만 하는 더 잘하는 아들한테는 더 챙김을 받으려고 하고 무심한 아들은 안쓰러워하며 더 챙겨주는 그런 집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님도 같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님 돈까지 남자친구네 집에 가고 있는데 그런 대접이나 받고 있잖아요. 댓글이. 글쓴이 성격적으로 모난 데가 많네. 본인이 안 먹는다고 해놓고 국 한 그릇 나눠 가지라는 거 가지고 생모 운운하고 남길까봐 그랬나 보지. 국 한 그릇 더 주세요 말할 주변머리도 없으면서 본인이 속 좁은 잣대 가지고 국 한 그릇 나눠 가지려는 게 생모가 아니라서니. 1살 때부터 낳지도 않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정도 사건으로 낳은 점 운운해서 남편 외롭게 만들지 말고 결혼하지 마시게 못돼 처먹었네요. 이간질 타입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